이번에는 자동 회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DRM 마케팅에서는 스텝 메일이라고 하고요. 스텝 메일, 단계별 메일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이제 자동화 메일, 오토 리스폰스 메일이라고도 합니다. 메뉴 중에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을 하시면 이 중에 이제 자동 회신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 목록에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요거와 바둑판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바둑판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이제 보기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면 낯설지 않은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자동 회신을 작성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좀 낯설 수 있겠네요. 이 자동 회신 이름은 관리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숫자를 좀 붙이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한마디로 좀 그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1이라고 좀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즉시 발송되는 이메일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요.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둔 상태라고 하면은 신청 폼 양식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자마자 진짜 뭐 5초, 10초 정도 걸리겠는데 신청 즉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이메일을 발송해라 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이다 그러면은 신청한 날부터 3일 뒤에 이 메일을 발송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청 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랜딩 페이지와 같은 곳에 보면은 이름과 이메일을 적으면 무언가를 보내주겠다 라고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과 이메일을 적으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한 이메일로 거의 동시에 1초, 2초 정도 딜레이가 있긴 하겠죠. 동시에 이제 신청자의 이메일로 이 0일차에 우리가 세팅하는 메일이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일차에 보내는 메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세팅을 하시면 크게 건드리실 건 없고요. 아래로 내리셔서 이 이미지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전에 만든 거를 그냥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실제 이 자동회신에서 만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 이메일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스텝 메일에서는 주로 디자인된 템플릿보다는 그냥 이렇게 HTML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광고처럼 화려한 디자인이 되어서 온다. 그럼 뭔가 이거 광고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텍스트, 이 HTML로 텍스트만 쓰는 경우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해서 나한테 보내주다니 참 감사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텝 메일에서는 특별한 분야가 아닌 이상은 주로 이제 텍스트로 작성을 하고요. 자, 새 이메일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이메일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보셨던 화면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메시지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아까의 자동 회신의 이름하고는 좀 다르게 이 메일에 대한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게 뭔지 알아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소책자 신청 메일 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에다가는 땡땡님 소책자 신청 감사합니다 와 같이 이제 적어주고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다음 단계에 딱 보면은 지금 디자인된 템플릿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HTML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화면을 조금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보시면 HTML 코드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HTML이 싫다, 난 디자인된 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HTML로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HTML 코드 편집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앞서 이제 HTML 뉴스레터 발송할 때 이건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 가서 이 블로그에서 똑같이 HTML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눌러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눌러주고요. 포스트 쓰기. 그리고 나서 이전 버전으로 작성을 하겠다 클릭하시고, 제목은 스텝메일 0일차 무료 소책자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도 이게 꺽쇠 2번 NAME 꺽쇠 닫기,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제목에다가 넣었을 텐데 본문에다가도 요와 같이 넣어 주시면 이름으로 자동으로 치환이 됩니다. 님 소책자 신청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링크 주소 소책자 다운로드 클릭, 링크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메일은 수신 동의하셔서 보내드립니다. 원치 않으면 하단의 탈퇴 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사는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연락처는 이렇게 지메일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책자 다운로드 링크만 이제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되는데, 소책자를 이제 다운로드 링크를 얻는 방법은 실제 소책자가 우리가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셨을 겁니다. 그럼 그 PDF 파일을 예를 들면은 호스팅 서버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런 곳에다 올리고 이렇게 링크를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만약에 PDF 파일을 올리셨을 경우 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접속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그러면 이제 이 공유가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복사가 되셨을 거고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와 같이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미리 보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삭제. 그리고 요 링크는 이렇게 링크를 선택하시고 URL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이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드롭박스의 경우도 이제 파일의 위치로 가서 이렇게 공유 클릭해서 링크를 복사하면 이제 복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URL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되고요. 자,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주시고요. 글자 좀 크게 하겠다라고 하면 하시고, 글꼴을 좀 바꿔주겠다. 이 정도까지 하신 다음에 HTML을 눌러주시고 복사를 하셔서 HTML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테스트 메시지 전송을 클릭을 하시고 발송을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일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신청 즉시 발송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올 거냐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이걸 클릭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다운로드 오른쪽 위에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메일 소책자 바탕화면으로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바로 파일이 열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면 겟리스폰스에서 제대로 작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URL 주소는 호스팅 서버 같은 경우는 호스팅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그 파일의 링크 주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을 하면 그 티스토리에서 그 파일에 링크를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해서 비공개로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겟리스폰스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세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장이 있고 저장 및 게시가 있습니다. 저장은 이제 그냥 임시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장 및 게시는 저장을 하고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및 게시를 클릭을 하고 이 화면이 뜨는 이유는 지금 우리 캠페인 목록에 이 0일 이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청한 목록에 이름과 이메일을 적은 사람이 벌써 3일 차에 가 있을 수도 있고 7일 차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보낼 거냐 보내지 않을 거냐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세팅을 다 해놨으면 이런 메시지가 안 뜨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도 열흘까지만 왔다고 치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 한 15일짜리를 만들면 이 메시지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메시지 전송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 및 게시가 완료가 되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0일차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누르면 비활성화되고 활성화, 그리고 여기 삼색 버튼에 살짝 가보면 편집, 재사용, 테스트 메시지, 미리 보기, 통계 이런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0일차가 아니라 1일차다 그럼 마우스로 살짝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이거는 이제 3일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석으로 옮길 수 있고요. 다른 보기 방식은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바로 이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22일자에 와 있겠죠. 그래서 다시 0일차로 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회신 세팅하는 거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소책자를 발송을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에 내가 추가로 메일 하나를 더 보내겠다 라고 하면 이 숫자를 클릭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서 나머지는 다 똑같겠지만 내용도 뭐 이메일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썼을 테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새 이메일 작성해서 메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날짜를 2일로 하셔야 신청한 날로부터 2일 뒤 정확하게는 이제 48시간 뒤에 이 이메일이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언제까지 자동으로 발송이 되냐면 자동회신에 가서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더 누르면 쭉쭉 더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98일 다음까지 109일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신청한 날부터 109일이면 약 3달 조금 넘는 날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버튼을 눌러서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999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999일 뒤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겠지만 그쵸? 근데 여기서는 999일 뒤에 발송해라 라고 작동을 하고요. 9999일 최고치는 9999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약 30년이 좀 넘겠네요. 그러면 한 번 신청하면 30년 동안 이 사람이 구독을 취소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3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팅을 미리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이야 뭐 이렇게 바짝해서 이렇게 쭉 한 9일차까지 바짝해서 만들어 놓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한 7일 간격, 한 15일 간격마다 한 번씩만 해 놓으면 잊혀질만 하면 이제 발송하고 잊혀질만 하면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는 다시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일차가 이제 되고요. 이후부터 하실 거는 이제 이 다음에 메일을 어떤 걸 세팅할지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